다시 길을 나섭니다. 더 건강한 오늘을 맞이하길,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생명을 일구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미래를 열어갈 세대들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도록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이 아름다운 연대로 이루어가는 길. 그 길의 중심에 대산농촌재단이 있습니다. 모두의 햇빛, 모두의 땅, 모두의 생명, 모두의 먹을거리.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의 연대로 농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1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대산농촌재단 사무국장 신수경입니다. 네, 오늘 시상식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수상자 분들만 모시고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시상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네, 대산농촌상은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으로 1991년에 제정을 했고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우리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의미와 감동이 있는 제31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산농촌재단을 대표하여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이사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농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제31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인의 자긍심이라 불리는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드높이는 귀한 업적으로 제31회 대산농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수상자님과 가족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산농촌상 위상에 걸맞는 훌륭한 후보자를 발굴하여 추천해 주신 여러분과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심사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2년 현재 아직도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글로벌 경제, 정치, 사회 다각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두 수상자분의 업적은 더욱 빛이 납니다. 두 분의 업적에는 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 삶의 근본이며 가장 낮은 곳에 있어
주목받지 못하는 흙을 평생 보듬고 연구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시고 이 사회를 지탱해 주신 그런 기반을 탄탄히 한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도덕현 수상자님, 손영주 수상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수고로운 길을 묵묵히 함께 해주신 배우자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애쓰셨습니다. 대산농촌상은 농업부문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대산농촌상 수상자들이 수상 당시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수상 이후에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노력과 헌신을 지속해 주신 덕분입니다. 대산농촌상 역대 수상자님들은 우리 재단과 연을 맺어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드높이고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하시는 또 다른 농업인, 연구자, 연수자, 장학생, 재단과 관련된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재단 창립부터 31년간 한결같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님과 교보생명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로 어제 10월 25일은 재단의 3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창립 31주년을 기념하여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유럽의 농업 정책, 교육, 재생에너지 전문가와 한국의 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독일 전문가분께서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들 축하해드리고 시상식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 농업 농촌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자 전국에서 오신 각기각층의 많은 분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단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은 지난 31년간의 역사 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삶의 뿌리인 농촌,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며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산농촌재단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늘의 훌륭한 수상자를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15분을 대표해서 양승용 심사위원장께서 수상자 선정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승용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산농촌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양승영 교수입니다. 대산농촌상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경영, 농촌 발전, 농업 공직 등 3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탁월한 공적을 지닌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우리나라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수상자 선정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은 2022년 1월 제31회 대산농촌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여 3월 31일까지 부문별로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민, 농업활동가, 학자, 연구자 등 각 부문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서면심사, 심사회의, 현장심사 등 3단계에 걸쳐
부문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부문 심사위원회는 대산농촌상 제정의 뜻과 취지에 따라 공적의 탁월성과 가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공적을 중심으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현장 심사 대상자를 부문별로 2인에서 3인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심사단은 3개 부문의 후보자 총 8인에 대해 공적 사실을 확인하고 공적의 가치와 주변 평가를 내용으로 다각적인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사회 저명 인사와 전문가 등 6인으로 본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서와 각 부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격이 없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농업경영부문은 땅심을 살리는 농업으로 유기농 고품질, 다수학 생산 시스템을 확립해 획기적인 농업경영 모델을 구축한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농업공직부문은 토양조사와 분류연구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로 농민들이 효율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토양정보기술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손영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을 선정했습니다. 2인의 후보자가 물망에 오른 농촌발전부문은 업적에 대한 부문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공익성과 파급효과, 주변평가 등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산농촌상의 위상과 취지에 따라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산농촌재단 이사회는 본심사위원회가 제청한 2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제31회 대산농촌상 수상자를 확정하고 오늘 시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는 대산농촌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승용 심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31회 대산농촌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 부문은 농업경영부문, 농업공직부문 등 총 2개 부문입니다. 시상의 순서는 농업경영, 농업공직부문 순으로 진행을 하며 각 수상자의 공적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상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멋진 꽃다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축하의 꽃다발은 식이 끝난 후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농업경영 부분 시상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부분 수상자는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 대표입니다. 먼저 수상자의 업적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수한 생명의 근원인 흙. 30년간 묵묵히 건강한 흙을 만들고 그 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유기농업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 대표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의 한 비닐하우스. 탐스럽게 여문 수천 송이의 포도가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된다. 포도송이들이 모두 한 나무에서 나온 것. 해마다 유기농 포도 4천여 송이의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5배나 굵은 거목이다. 농장주인 도덕현 씨가 나무의 본래 능력으로 자유롭게 가지를 뻗도록 농장 환경을 조성한 덕분이다. 이렇게 2천여 평 규모의 포도원에는 40여 그루의 행복한 포도나무가 자란다. 식물도 행복해야 되고 자유를 줘야 된다. 이 나무가 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아주 넓게 폭넓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독창적인 농업 기술의 핵심은 바로 흙. 도덕현 씨는 1994년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토양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몰두했다. 대나무, 참나무 톱밥과 두부비지, 버섯배지 등을 섞어 식물성 유기물 퇴비를 만들고 1년 이상 발효시킨 후 이 퇴비를 2년마다 포도밭에 뿌려 토양을 덮는다. 자연의 균과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발효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땅은 경운하지 않는다. 발효 퇴비가 차곡차곡 쌓여 유기물이 풍부해진 땅은 고품질 농산물을 농부에게 되돌려주고 땅속에 있는 탄소를 잡아줘 탄소 배출을 줄여준다. 우 대표님의 경우에는 6.6%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미량 요소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입 안 하고 자연 재배를 할 정도로 높은 수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수치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탄소 농업이죠. 우리 도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신 이 방향이 저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효 토양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일단 토양이 잘 만들어지면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고품질의 유기 농산물을 다 수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전파되어 포도뿐 아니라 복숭아, 감, 복분자, 고추 등 다양한 작목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신 분이 와서는 지금 3년생이 이렇게 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놀래요.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은 땅이 계속 살아있고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농장을 만든다고 한다든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다 하면은 덕현 형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시작할 거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결과를 능가하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에는 농부의 소신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플래카드에 적혀 있다.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건강하지만 병충해 피해 등으로 모양이 좋지 않고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그러나 도덕현 씨는 발효 토양과 우량 묘목 조성으로 품질이 좋은 유기농 포도를 다 수확하는 생산 체계를 갖추었고 고도화된 기술로 다양한 품종을 갱신하며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포도 본연의 맛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여기 와서 포도를 한 송이 먹어보고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을철 수확대가 되면 꼭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여기에 직접 와서 이 포도를 사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손녀가 선생님의 포도를 갖다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의 노동력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도덕현 씨. 그는 가족농으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농산물의 품질과 후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는다. 그것이 큰 의미의 성장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라고 믿는다.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유기 생태계를 그대로 지켜나가야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도 뭔가 남겨줄 게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지. 나하고 같은 생각이면서 무엇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시행착오를 안 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후배들이 농사를 짓는데 최선대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열매는 땅속에 사는 다양한 생명이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농부의 손이 자연의 섭리를 따라 나무가 뿌리내린 흙에 오래 머무는 이유다. 네, 감동적인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리 농업 경영 부문 도덕형 수상자 부부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31회 대산농촌상 농업경영부문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 대표. 귀하는 30년간 땅심을 키우는 독창적인 농업을 바탕으로 유기농 고품질 다수학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획기적인 농업 경영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업적을 높이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6일 대산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네, 부상으로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띤 시대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우리 도덕현 수상자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처음 반갑습니다.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다. 저는 그 농사 짓기 전부터 이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이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저랑 같이 유기농 오시는 선배님들이 이런 상을 받으실 때 나도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아야겠다고 그걸 목표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 포도를 키우면서 이 땅이 안 좋은 환경에서 포도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잘 크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포도가 잘 크는 것을 보고 땅을 좀 좋게 만들어주면은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난 포도를 만들어서 야생성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열매를 얻고 싶어서 토양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포도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나무가 키운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그런 농법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간섭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첨가돼서 그 먹거리에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나무가 만들지 내가 만들지 않는다. 그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만들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하면 수확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벌고 전부 고생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토양도 잘 만들었지만은 그 상품성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생산성도 일반 농산물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이제 우리 농장으로 와서 이제 보시고 자기들도 이제 그 내가 한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할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 대산 농촌 대산 이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보고 저의 이제 이 농사 짓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런 자리까지 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살았으면서
살면서 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을 만드는데 저의 노력보다는 저희 아내의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주고 반대하지 않은 저희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저희 농장을 찾아오시는 농민이나 소비자들께 당부드리는 말을 끝으로 소상소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내 등기가 되어 있고 내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땅도 내 땅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물이나 공기 모든 환경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 임대해서 빌려 쓰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깨끗이 쓰고 물려줘야 우리 후손들이 또 나중에 잘 쓰고 또 그 후손들한테 물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 땅이나 물에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땅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수상자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감동적인 소감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포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포도를 키운다는 말씀.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건강하고 좋은 땅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 공직 부문입니다. 수상자는 손연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이십니다. 수상자의 업적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5년간 토양조사와 분류연구에 매진해 대한민국 토양정보기술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사람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손연규 박사다. 암석이 오랜 시간 자연작용을 하며 땅 위에 쌓이면 토양이 된다. 같은 암석에서 생성된 토양이라도 기후나 지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이 특성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만든 일종의 족보를 토양통이라 한다. 이러한 토양 정보는 농업뿐 아니라 산림, 토목, 건설, 고고학 등 여러 분야의 기초가 된다. 홍수나 산사태의 위험 등급을 매기거나 토지 생산성을 분석하고 생태 가치를 평가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손연규 씨는 토양 연구의 시작점이자 근본인 토양 조사와 분류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다. 학문을 연구하는 걸로만 따지면 자꾸 모래성을 쌓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충실하게 가야 밑바닥이 튼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분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5년간 토양조사와 분류연구에 매진해온 손연규 씨는 흑토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흑토람은 농촌진흥청이 60여 년간 쌓아온 전국의 토양조사 결과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포털 사이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곡류, 채소류 등
64개의 작물에 대한 토양 적성 등급을 제시하면서 알맞은 비료량과 물 관리 방법 등을 추천하고 있다. 농민이 자신의 땅에 적합한 작물을 찾아 효율적으로 영농하고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지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라 가시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바로 흑토랑 프로그램입니다. 배수 등급이라든지 또는 경사도 이런 부분 다양한 토양 물리적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또 이 필지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의 토양통은 현재 405개. 손연규 씨는 14개의 토양통을 새로 발견했다. 특히 2010년에는 391번째 독도통을 별도로 명명하며 학술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공표했다.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 해오시고 있으시면서 국내에서 이제 발행되는 모든 토양 조사나 토양 분류에 대한 논문 서적의 발간이나 출판을 앞장서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노고가 없었다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술적인 성과나 이런 연구적인 성과는 얻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양 조사는 지도와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땅을 파고 단면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는 과정을 거쳐 토양통을 결정한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연구실로 가져와 정밀하게 분석한 후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양 조사는 물리, 화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되어 어렵고 다양한 토양을 직접 보고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현장 실습을 하기도 쉽지 않다. 손연규 씨는 후계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랜 준비 끝에 201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양 조사 경진 대회를 개최한 것. 학생들이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이 대회는 매년 꾸준히 학계의 호응을 얻으며 2022년 8번째 대회를 맞이했고 이제 토양조사 분야의 명맥을 잇고 발전시킬 희망을 보고 있다. 대회라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려고 만든 게 목적이 토양경진대회입니다. 저도 교육을 받다 보니 정말 이 중요성을 느꼈고 이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히 토양기술 전수국으로 도약했다. 손연규 씨는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토양 정보 시스템을 전수하는 협의체의 책임자로 지속 가능한 농업 공동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토양 지도와 토양 유기탄소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며 아시아 각국의 실정에 맞는 토양 조사 및 분류 기술을 전수하고 토양 탄소 중립 기술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토양 조사 분야의 앞날은 꽤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좀 쉽게 좀 알려달라.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쉽게 이제 이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해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이 되는 흙을 후대에 건강하게 물려주는 일. 연구자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다. 네, 농업공직부문 손연규 수상자 부부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31회 대산농촌상 농업공직부문 손연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귀하는 25년간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조사 연구에 매진하고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흑토람의 상용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대한민국 토양정보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업적을 높이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26일 대산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부상으로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박수 소리가 적습니다. 더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손연규 수상자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농촌상의 농업공직부문 수상하게 된 국립농업과학원의 손연규라고 합니다. 공직자인 만큼 굉장히 딱딱합니다, 저는. 수상 소감을 그냥 읽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밀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밀양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런 토양 조사 분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개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밀양에 내려가기 전에 수원에 제가 있을 때 저보다 한 20년 이상의 선배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토양 화학의 대가라시는 또 토양 물리의 대가라시는 분들이 토양 조사 분류를 과거에 안 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어서 95년부터 이제 아는 거는 없지만 가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계속 해왔습니다. 토양 조사 분류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뭔가 하나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독도라는 독도통도 만들어내고 뭐 흑토람은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많은 선배들이 조사를 해놨던 그런 정보들을 다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뭐 제가 뺏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 후배들한테 줘야 될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흑토람을 지금 현재 농가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흑토람을.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도 그러한 흑토람을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기가 돼서 또 마침 제가 있는 타이밍에 불과 5년도 안 된 타이밍에 남미에서도 또 이런 흑토람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오늘 대산농촌상까지 제가 이제 받게 됐는데 제가 대산농촌상을 받으면서 이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흰머리였습니다. 근데 대산농촌상을 받고 나서 좀 정신을 차렸다고 할까요? 앞으로 후배들한테 줘야 될 것들도 있지만 제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뜻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 상이라는 의미가 가장 이제 굉장히 큰 건데 그 상 자체보다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배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잘 연결을 해주고 전수를 해주고 또 저 나름대로는 또 대산 이 상을 받은 이후로 퇴직할 때까지 또 나름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공직 생활이. 그래서 이제 4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역할들을 이제 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토양 하여튼 이런 토양 분야에 저도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상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혀 딱딱하지 않았죠? 네, 굉장히 재미있게 수상 소감을 해주셨습니다. 가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오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손영규 수상자님의 업적은 특히 우리 농민에게 아주 중요한 또 고마운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약속을 하셨듯이 활발한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에 대한 시상을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의 수상자는 흙과 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뭐 풍성한 나무나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기초를 탄탄히 하고 묵묵히 가꾸어 주신 분들입니다. 이 대산 농촌상 수상을 통해 두 분의 업적이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는 사회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심사위원 분들하고 농촌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의 수상자 두 분은 물론이고 또 올해 수상의 영광은 얻지 못하셨지만 현장에서 묵묵하게 제 몫을 다하시는 분들의 업적을 보면서 고마움도 느끼고 또 감동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희망과 함께 오늘의 아름다운 시상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산 농촌상의 영예를 안으신 두 분의 수상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산 농촌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